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기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의 올해 첫 임시회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종회 의원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부실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종원 개정안은 부결 처리됐고 비구니 명사 추천에 관한 법안은 철회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광사의 치성광 열애도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호남 지방에서 유행했던 불화의 특징을 간직해 중요한 문화재로 꼽힙니다. 불교 미술의 걸작이자 국보급 문화재인 백제금동 관음보살상, 일명 백제미소불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돼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학계, 지역사회에서 백제미소불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진 현대인들의 본래 마음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의 육성을 담은 100일법문을 TV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1967년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방장에 취임해 동안거 100일 동안 강설한 법문을 방송사상 최초로 완전판으로 제작 방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기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의 올해 첫 임시회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종회 의원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장을 겸직하도록 허용하는 종원 개정안은 부결 처리됐고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 추천에 관한 법안은 철회됐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종회 의원은 현행대로 중앙종무기관의 부실장 등 종무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관련 종원 개정안을 다뤘지만 비밀 투표 결과 끝내 겸직 허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1표, 반대 24표, 무효 0표입니다. 그래서 재석 의원 80명 중 31일이 찬성해서 종원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종회에선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추천에 관한 법안 처리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종법은 교구본사가 명사법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비구니회에 추천권을 주고 제적 교구본사에서 동의를 얻는 것으로 법을 바꾸자는 의견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교구 추천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비구니 스님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종회에서 논의되려면 현재 임의기구로 되어 있는 비구니회가 종법에서 인정하는 기구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전국 비구니회와 함께 나누어서 이 전국 비구니회를 우리 종단 기구로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임시회는 원로의원 추천과 대종사, 명사법계 특별 전형 동의 등의 안건도 다뤘습니다. 신흥사 전주지 도우 스님과 법주사 전주지 지명 스님은 새 원로의원으로 각각 추천됐고 대종사 21명, 명사 2명은 특별 전형에서 전원 통과됐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위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법과 포교를 위해 더욱 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맞이하여 종단은 중앙 종무기관을 비롯하여 개개 사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신속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는 은퇴 출가자는 창건주 권리를 승계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면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가운데 하나인 법화회가 종단의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화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임을 감안해 의정 활동 중에 마음을 내줘 고맙다며 참석한 법화회 회원 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청계사 주지이자 종회의원인 성행 스님은 법화 회원인 군종교구 부교구장 성광 스님이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해 회원 스님들이 마음을 냈다며 이번 기회에 군종교구의 종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원력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강사의 치성광 열애도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9세기 후반 호남 지방에서 유행했던 불화의 특징을 간직해 중요한 문화재로 꼽히는데요. 조계종은 환수 고불식을 갖고 해외 유출 성보의 환수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영국에서 돌아온 송광사 치성광 열애도입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남극성 같은 하늘의 별자리를 의인화했습니다. 북극성인 치성광 열애를 중심으로 좌우에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열애들이 배치되어 있고 남극성을 나타내는 자미대제와 28개의 별자리인 성군들이 그림 아랫부분에 자리합니다. 도교의 신까지 흡수했던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불화가 1898년에 조성된 송광사 청진암 치성광 열애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불화가 유출된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전쟁 당시일 것으로 조계종은 추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묘영 스님과 천희 스님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9세기 후반 호남 지역의 불화풍을 알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성부는 시대 속 민중들의 염원을 닮아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전성되어 우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불교 문화재가 불자들만의 문화재로 국한되어 해석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화를 되찾은 송광사는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청진암이 다시 복원되고 박물관에 사장되어 있는 승보가 아닌 진짜 우리가 숭배하고 또는 예경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 전부터 문화재 환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10여 점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불법 유출된 문화재 3만여 점 중 극히 일부입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본적 재원 마련과 효과적인 환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도난 문화재임을 입증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밝히는 것도 관건입니다. 우리 문화재의 환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신흥사의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가 우리 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미술의 걸작이자 국보급 문화재인 백제 금동관음 보살상, 일명 백제미소불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돼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우리문화유산 되찾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와 학계 충남 지역사회에서 백제미소불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제미소불 환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현장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비로운 표정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금동보살. 아름다운 미소를 지녀 백제미소불로 이름난 백제금동 관음보살 입상입니다. 하지만 백제미소불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뒤 보살상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충청남도 부여문화원에서 백제미소불 환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보살상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높은 불교문화 가치성 등의 의견을 나란히 했습니다. 제작 수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특히 이 보통 영락이라고 하는 이 장신구인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따로 만들어서 붙였다든지 또 보살상에 오신 이 천이도 따로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백제의 그 최절정기에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의 기법으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7세기 뭐 제가 전체를 보더라도 동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이 정도로 아주 가치가 높은 이 관음보살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불교조각 또 한국 불교미술 아울러서 백제의 불교미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 미소불은 불교미술이 꼽히었던 7세기 중엽 의자왕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제 불교미술의 마지막 명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적, 불교적 보존 가치 또한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백제 미소불은 광배와 좌대를 제외한 보살상의 높이만 26cm에 달해 반가사요상 다음으로 큰 삼국시대 금동 보살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문화재청의 소극적인 태도가 보살상의 국내 환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재청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러니까 42억밖에 없어서 그 이상은 낼 수가 없다. 그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희소성과 연구성, 보존성 등 백제 미소불의 국내 환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긴 유랑을 마치고 귀향할 수 있기 위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열현철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덕문 스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기금 3천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어제 서울 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 서울 캠퍼스에 2천만 원, 경주 캠퍼스에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사장 성호 스님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 데 이어 이사 덕문 스님도 마음을 내줘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지난 2월 사임한 이사 현문 스님의 후임 선출 안건을 논의했지만 이사회 전까지 조계종의 추천이 없어 다음 회의로 이월하고 법인사나 5개 학교 추가 경정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1일 입적한 조계종의 원로 비구니 승혜 스님의 발인과 연결식이 어제 서울 일원동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식 장례의식에 따라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발인을 마친 뒤 스님의 법구는 양재동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다비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승혜 스님은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의 속가 동생으로 서울 오금동 법륜사 주지와 양산 내원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1일 법납 56년, 세수 72세로 입적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진 현대인들의 본래 마음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화여대 철학과 한자경 교수는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쫓지 말고 고요하지만 깨어있는 본래 마음, 즉 공적 영지에 대한 자각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 화요 열린 강좌에서 한자경 교수는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물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떠오르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 너머에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본래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은 곧 뇌다. 그러니까 뇌를 아는 뇌과학자가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을 아는 자는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정신분석가도 아니고 뇌과학자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 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한 교수는 공적 영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공의 공과 정막의 적을 합친 공적에 신령하게 스스로 아는 영지를 합친 게 공적 영지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즉 대상이 없어도 보고 듣는 마음활동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감각작용과 제육의식을 포함해서 그 육식의 활동이 대상의식이라면은 그런 대상의식보다 더 멀리, 대상이 있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대상이 없어도 마음으로 활동할 때는 대상 전체 영역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는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조국사 진울의 수심결을 인용해서 텅 비어 있어 고요한데 스스로를 아는 그 마음이 곧 부처와 역대조사가 전하고자 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행자가 대상을 없애 고요하더라도 혼침에 빠지지 않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이러한 본래 면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적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본래 공적 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의 상태에서도 항상 깨어서 스스로를 신령하게 아는 그 마음의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적 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감각기관으로 대상만을 쫓지 않고 고요하게 깨어있는 본래 마음에 대한 자각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의 육성을 담은 100일법문을 TV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성철 스님의 육성으로 듣는 성철 스님의 100일법문을 영상물로 제작해 지난 4월부터 TV를 통해 방송하고 있고, 스님이 1967년 해인사 방장에 취임해 그해 겨울 동안거 100일 동안 강설한 법문을 방송사상 최초로 완전판으로 제작 방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백년불교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철 스님의 육성 법문을 제공받아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영상물을 제작 방송해 불자들의 성원을 얻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특히 지난달 방송된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22회 이후의 방송분은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BBS TV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은 월, 화, 수 오전 8시 40분과 밤 11시 40분에 시청할 수 있고, 방송된 내용은 불교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백년불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탈종교화와 불자 감소 시대에 참된 불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신행과 수행체계를 갖추는 일이 한국 불교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인 법화경과 관세음보살 정신을 강조하는 관음신앙을 주제로 한 특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천태종 서울포교의 중심 신촌 성룡사의 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류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에 자리한 천태종의 도심 포교 거점 사찰 성룡사. 지난 1970년 성룡사는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를 법사로 창립법회를 봉행한 이후 종단의 지원과 사세 확장에 힘입어 현재 이곳에 법당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 천태종 종정 대충대종사의 증명으로 관음불상 봉안과 법당 낙성식을 거행했고, 성룡사라는 지금의 명칭도 그때 붙여졌습니다. 성룡사는 종단 총본산인 구인사처럼 매일 신도들에게 사찰을 개방하고 쉼없는 기도와 정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경야선의 법화산매의 기도 소리가 삼각산을 넘어 무량법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관음도량입니다. 신촌 성룡사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법화경과 관음신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법화사상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인 법화경은 천태종의 소위 경전이고, 관음신앙은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학술대회가 법화경의 근거로 하는 천태신앙의 좌표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이사가 훌륭한 천태의 신앙을 길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천태종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법화경과 관음신앙의 수행 체계와 현대적 의미를 짚어보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대 흐름에 맞는 신행과 수행 체계에 대한 연구와 성찰이 지속돼야만 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잃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잇따랐습니다. 법화경은 초기 대선 불교의 대표적 경전으로 특히 본경은 일체 중생의 성불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설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많은 불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던 그런 경전입니다. 금강대 불교 인문학부 교수 광도 스님은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모두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으로서 교화를 하고 부처님이 가진 삼덕을 성취해 불자들의 불성을 이루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연이 있는 중생들에게 나타나 그 근기에 응하여 방편으로 교화를 하고 구경에는 모두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삼덕을 성취하여 불과를 이루게 함을 알 수 있다. 학술대회는 천태종 수도권 불심의 발원지 성룡사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종단을 대표하는 관음기도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신촌 성룡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성철 스님의 육성으로 듣는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을 영상물로 제작해 TV를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이 1967년 해인사 방장에 취임해 그해 겨울 동안거 100일 동안 강설한 법문을 방송사상 최초로 완전판으로 제작 방송 중인데요. 탈종교와 불교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는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